안녕하세요. 미국 남자 약사 미남 약사입니다. 채널명을 바꾸고 나서 처음 하는 인사라 아직은 입에 착 달라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약대를 준비하면서 쓴 교재나 공부법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활동들을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해요. 일단 교재에 대한 제 의견은 한국에 비해서 참고서는 문제집이 적은 듯해요. 제가 예전에는 한국 책가게들을 한 번씩 자주 가곤 했는데 그게 보면 막 책도 싸고 좀 더 이쁘고 그리고 교재도 좀 참 다양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약대 공부를 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교재들을 보면 미국 고등학생들도 알 법한 회사들이 일단 있고요. 그중에 있는 것들이 Barron, The Princeton Review, Kaplan, CliffNote, McGraw-Hill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소송이 들어오지 않게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캐플런하고 더 필스터 리뷰 빼고는 나머지 회사들은 사실 말은 피켓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피켓 시험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분명히 거기서 커버하는 진도나 그 과목들은 맞는 과목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딱히 그 시험을 대비하게 해준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중에 이제 더 캐플린하고 프린스턴 리뷰는 좀 더 원래 큰 회사요. 또 이제 라이벌 회사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는 보통 MCAT이나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한 MCAT 그리고 저 고등학생들 SAT에 집중을 좀 더 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제 저는 사실 이들 교재를 갖고 공부를 했어요.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는 캐플린이 좀 옛날에 정석 같은 느낌이 아주 이만큼 두꺼워요. 책이 두꺼운 만큼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이제 좀 나쁘게 생각하면 좀 과하다 싶은 느낌도 조금 있기는 해요. 그 반면에 이제 프린스턴 리뷰 같은 거는 좀 더 얇으면서 색깔 처리도 잘 돼 있고 좀 읽기 쉽게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바이올로지만큼은 좀 서술형이 좋아요. 어차피 제 생각에는 좀 생물학은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에 가까워서 이렇게 서술이 좀 잘 돼 있는 걸 하면 전체적인 이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외우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부 기간 같은 거는 사실 천차만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학부를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한번 시도를 했어요. 이제 그때 대기자 명단에 있고 참 질질 끌다 보니까 좀 지쳤는지 사실 3학년 때는 도전을 안 하고 졸업을 아예 그냥 아싸리 하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히 정확하게 제가 몇 개월 공부했다고 말은 못 하겠어요. 그리고 더 프린스턴 리뷰는 조금 더 한국 사람들의 교재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막 알록달록하고 밑줄 쫙쫙 하면서 동그라미 착 쳐지고 그런 느낌이 그 다음에 요약, 핵심 만약에 요약이 잘 돼 있는 느낌이 좀 더 한국 교재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학교를 다니면서 대부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올인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다 말을 딱히 해드리기가 조금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시험들의 본질이 너무 어려운 서브젝트보다는 그 core,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정확한 응용 능력, 그 정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화된 내용을 굳이 찾아갈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으로 이제 학부를 나왔는데요. 마지막에 했던 그 electives 중에는 이제 마스터 클래스도 받아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 전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 메디컬 쪽은 이제 의대 쪽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메디컬 쪽은 이게 rocket science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PhD를 따는 사람들이 그 공부하는 걸 보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의료 쪽에는 사실은 논문을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읽을 수는 있어요. 그 교과서 같은 책들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냥 두께가 두껍고 양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아무래도 바라는 것이 뭐랄까 이 방대한 양을 딱 줬을 때 그게 대한 기본 그리고 정확한 사실 그 사실에 기반한 응용력 그 정도까지 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혹시나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제가 원래는 프린스턴 리뷰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숙지하시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MCAT을 한 2년 정도 가르치고 그 학교에 입학하는 걸 좀 도와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뭐랄까 약대생들 제 동기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한 교재가 있어요. Dr. Collins
이 책이 사실은 듣는 리뷰를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이걸 공부하면 정말 그 시험에 나오는 그 방향과 분석에 좀 많이 들어맞다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이 교재를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온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닥터 카운스 정도도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 기본값이 조금 더 센 걸로 알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적당한 투자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교재를 쓰고 나서 시험을 치고 난 분들은 그걸 이제 중고로 팔기도 합니다, 교재를. 이제 그런 것도 쪼끔 더 싸게 구하시는 것도 뭐 해볼 만합니다. 자, 제가 이제 교재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어떤 걸 보느냐? 일단은 한국 애들을 보면 특히나 1.5 세들은 정말 스펙이 장난 아니에요. 얘네들은 고등학교에서 대입을 준비할 때만 해도 스펙이 장난이 아니게 준비를 하고 오히려 좀 뭐랄까 좀 심해서 제살 깎아먹기 아닐까 할 정도로 스펙이 좀 화려합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그런 한국 분들은 좀 더 이제 대도시에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여건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마누님도 잠깐 마누님? 미국 여자 약사, 미녀 약사라 부를게요, 이제. 예, 그래서 저희 미녀 약사님도 뭐랄까 좀 그런 케이스였어요. 도시에서 자랐고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부모님이다 보니까 한국의 방식으로 스펙을 진짜 꽉 차게 이제 대입을 준비를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가고 나면 아무래도 주변 또래에 비해서 스펙 차이가 좀 허탈할 정도로 차이가 확 납니다. 진짜 자기는 온 고등학교 생활을 다 바친 느낌인데 얘네들 거의 놀다 온 느낌이에요. 거의 비교하면. 그런 거 보면 스펙 자체가 방대하긴 해요. 그러나 이제 대입, 입시는 제가 딱히 다뤄본 적이 없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지만 이제 대학원을 가는 데는 이제 겪어보기도 하고 일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조금 더 집중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학교 내 뭐 클럽 활동 이런 것도 막 중구난방처럼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런 것보다는 뚝심 있게 한두 개를 쭉 장기간 동안 밀고 나가면 아무래도 이제 인터뷰할 때 물어보기도 해요. "이게 어땠냐? 왜 그랬냐? 그럼 또 뭘 배웠냐? 뭘 느꼈냐?" 근데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면 그 사람도 그걸 잘 알아요. 그리고 좀 뭐랄까 대입에 비해서는 좀 그런 게 좀 덜 먹힌다는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을 하자면 그런 것도 뚝심 있게 하고 또 미국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작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쪼금 과장을 해서 제가 심플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분위기냐면 "너가 공부만 했는데 4.0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이제 학점 만점을 이제 요구를 한다 그러는데 이런 분위기고 생계를 위해서 일도 하고 일도 보면 어느 정도 직위 매니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너가 성적을 어느 정도 낸다면 이해를 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쪼끔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약사도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제가 서비스 일을 해 봤다는 것도 크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굳이 '아 이런 거 내가 식당에서 일해 본 거 이거 얘기해서 뭐 하나.' 그럴 거 없이 사실 그런 것도 상당히 좋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경험 그리고 봉사활동도 괜찮아요. 물론 의료 봉사활동도 다 좋긴 해요. 그다음 리서치 같은 거, 퍼블리케이션. 근데 리서치와 퍼블리케이션 없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중에 그나마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제 꼭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동기들 중에 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게 이제 약국에서 일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약대를 들어왔는데 내가 약사가 되고 싶은지 안 싶은지가 확실치가 않잖아요 솔직히. 이제 그걸 쪼금이라도 좀 도와주는 게 "너가 약국에서 일을 해 봤냐? 그리고 그래도 너는 약사가 되고 싶냐?"라는 이 질문이에요. 사실은 저도 느꼈고 사실 웬만한 그 교수들 분들도 다 아시죠. 그렇게 해 가지고 와도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와 보니까 '아 이게 내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약국에서의 경험이 있는 거를 상당히 세게 쳐요.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 쉐도잉을 하는데 쉐도잉이 이제 무보수에 딱히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약사 뒤에서 약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건데 요즘은 이게 좀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사실 예전만 해도 이런 직을 어디서 구하냐면
이제 미국에서 리테일,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는 일반 개구를 하는 약국이죠. 바깥에 보이는. 저희가 보통 걸어가서 약을 사고 뭘 하는 이 약국들을 말하는데, 미국에서 이게 거의 대형 체인점이거든요. 걔네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개인점이 있고. 근데 이 체인점들이 옛날에는 그 약사장의 권한이 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배가 되고 싶은 분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래. 그리고 고용도 조금 쉽게 해주는 편이었는데, 이 경기가 그때 한 2009년에 좀 힘들어졌잖아요.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그 기점으로 인해서 그점이었어요, 아마. 좀 많이 빡빡해졌어요. 빡빡해지고 뭐랄까 그 힙바도 문제가 생겨서 이제 환자의 개인정보잖아요. 딱히 의료인은 아닌데 어떠한 면허도 없고 그런 학생이 뒤에서 약사가 일할 때 그 환자 이름이나 프로파일 다 본다는 것도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안 받아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쉐도잉 같은 것도 좀 예전만큼은 힘들고요. 병원에서 하는 경우는 봤는데 개인 약국이나 좀 그런 데는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사 밑에서 테크니션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이것도 예전보다 조금 힘들어졌어요. 대부분 주가 이제는 라이선스를 요구를 해요. 제가 약국에서 일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좀 이따 시간이 지나니까 바뀌더라고요. 이제는 예전에는 분명히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라이선스를 따면 이제 테크니션으로서도 이제 봉급이 조금 더 올라가는 효과를 봤는데, 이제는 알아서 먼저 공부를 하고 어떤 분들은 학교를 가고 그렇게 해서 라이센스를 따고 그리고 나서 테크니션으로 일을 하게 합니다. 이제 이런 뭐랄까 진입 장벽이 생기다 보니까 예전보다 조금 힘든 거는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유로 사실은 이 커뮤니티, 그러니까 리테일들, 이 대기업들한테 어떻게든 좀 도와달라고 다니다가 결국 안 돼가지고 거기 주위에 있는 큰 병원에 걸어갔어요. 이제 가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렸죠. 당당하게 그 약국장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별 의심 없이 약국장을 불러주더라고요. 이제 그 국장님이랑 이제 내가 이런 이유로 왔고 내가 여기서 봉사활동 하고 싶다. 그리고 여름 방학이 한 몇 달 후에 있는데 내가 그때 오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다시 이제 거기 가서 똑똑해가지고 제가 약속대로 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발런티어를 시켜주더라고요. 발런티어를 한 일주일쯤 돼서 사실은 이제 오퍼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퍼를 받은 김에 이제 거기서 건 한 1년을 사실 야간에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약대에 들어와 보니까 사실은 병원 출신이 한 3명밖에 없었어요. 이제 병원은 아무래도 파트타임도 잘 안 쓰고 좀 직장인처럼 이제 시간을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사람들을 고르다 보니까 좀 덜하긴 한데, 그만큼 그런 것도 짧은 시간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좀 어드밴티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시다 보면 이제 인터뷰도 받고 할 건데요. 굳이 작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인터뷰를 할 때 마지막에 질문이 있냐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제 솔직히 질문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좋은 게, 여기서 봉사활동 할 게 뭐가 있냐. like the volunteer opportunities.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비단 모든 대학원이 조금 그럴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하다못해 이제 제가 있던 곳에는 이제 의대랑 약대가 붙어 있는 이제 이런 조금 자그마한 학교였는데요. 아무튼 이런 데서는 참 공짜 인력 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volunteer 이런 얘기만 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리니까 이제 그런 질문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참 하고 싶은 말이 더 많기도 한데 참 그냥 이 말 저 말 하면서 산으로 갈까 봐 조금 조심스럽게 되네요. 네, 제가 아무래도 시차가 약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이 하는 댓글에 바로바로 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제가 네이버 문법 검사기를 상당히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답을 안 하는 경우는 많지만 사실 보기는 다 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댓글로 뭐 하시고 싶은 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알찬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추천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는 거니까 화난 무겁지? 표정으로 그래. 해도 되지. 어? 화난 표정으로 해봐. 화난. 미친 표정 말고.